제1부 그래도 바람은 분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다. 창문을 열자 김이 서린 유리창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열렸다. 골목 끝 시장에서 들려오는 상인의 호객 소리, 손수레 끄는 철커덕거림이 내 방까지 스며든다. 나는 잠시 창틀에 팔꿈치를 걸고 서서 저 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오래전 훈련장에서 들리던 구령 같기도 했다. 40년이 지나도 귀는 잊지 않는군.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낡은 재킷을 걸쳐 입고 집을 나섰다. 주머니 속에는 동전 몇 개와 손때 묻은 장바구니 하나. 골목길 바닥은 밤새 내린 비에 반짝이고 길모퉁이마다 놓인 무릉덩이는 스스로 하늘을 비추며 흔들렸다. 옆집 안악이 지나가며 나를 흘낏 쳐다봤다. 무심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길 속에는 오래된 경멸과 습관적인 무시가 묻어 있었다. 시장 입구. 고등어를 소리치며 파는 상인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린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가격을 묻는다. 이거 얼마나 하나? 아이고 아저씨, 그냥 지나가요. 이 돈으로는 못 사. 손살에 치는 상인의 팔이 내 앞에서 휙 날아갔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장바구니를 꼭 쥐었다. 동전 몇 개가 서로 부딪히며 가벼운 쇳소리를 냈다. 내 뒷줄에서 젊은 부부가 킥킥대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시장 끝에 있는 국밥집 앞에 멈췄다. 오래된 나무 간판, 희끗한 페인트 칠, 그리고 문을 열 때마다 흘러나오는 곰탕 냄새. 허기보다도 따뜻한 공기에 이끌려 들어가고 싶었지만 지갑 속의 동전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한숨을 삼키며 발걸음을 돌렸다. 할아버지, 이거요. 작은 손이 내 앞에 바나나 하나를 내밀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옆에서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그냥 두렴. 괜히 저런데라는 말이 공기 중에 오래 맴돌았다. 나는 아이의 손에 있는 바나나를 받지도 거절하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내 얼굴을 비추던 순간 이상하게도 젊은 날 동지들의 눈빛이 겹쳐졌다. 피투성이로 쓰러지면서도 끝내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던 그 시절.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무언가를 억눌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편함에 꽂힌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흰 봉투 위에 붉은 글씨로 쓰인 글자. 소환장. 순간 손끝이 저려왔다. 잊으려 했던 이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이 서서히 살아나듯이 손이 봉투 위에서 떨렸다. 나는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좁은 거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똑똑 소리를 내며 나를 기다렸다는 듯 서 있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봉투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당신 또 뭔 일이야? 제발 조용히 좀 살자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물잔을 들이켰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상하게도 불길한 열기가 온몸에 퍼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봉투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서랍을 열었다. 제일 안쪽 헝겊에 쌓여있던 낡은 군번줄이 손끝에 걸렸다. 차가운 쇳덩이가 손바닥 위에 떨어지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위에 3721이라는 숫자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나는 군번줄을 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눈앞에 스쳐가는 장면들. 훈련장에서 울리던 총성, 동료들의 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남겨진 한마디. 형님, 언젠간 정의가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오랫동안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 시장에서 무시당하고 가족에게조차 눈치 보며 살아왔지만 오늘 받은 봉투가 내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 나는 군번줄을 서랍 속에 다시 넣지 않았다. 대신 손바닥 위에 올려둔 채 가만히 불 꺼진 방 안을 걸었다. 오래된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군번줄을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내게 속삭이는 듯 했다. 잊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 4시 시계 바늘이 어둠을 찢고 지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눈을 감아도 봉투와 군번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결국 나는 불을 켜고 식탁 앞에 앉았다.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오래된 상처가 벌어진 듯 묵직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과거 특정 사건에 대한 증언을 요청합니다. 몇 줄 되지 않는 활자들이지만 글씨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누르는 것 같았다. 사건 날짜, 장소, 그리고 관련 인물들. 나는 무심코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줬다.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구겨졌다. 그때였다.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부엌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 묵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당신 또 뭔데? 제발 가만히 좀 있자. 우리가 뭘 더 바라고 살겠어? 나는 대답 대신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들이켰다. 물이 아닌 납덩이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듯 했다. 아침이 밝자 나는 오래된 서랍을 뒤졌다. 서류 봉투 안에 끼워둔 노란빛 신문 기사 한 장이 손에 잡혔다. 제목은 정체불명의 청년 폭발 현장에서 시민 구하다. 기사 속 사진은 너무 흐릿해 얼굴조차 구분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였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날의 기록. 나는 손끝으로 종이 위를 천천히 훑었다. 종이의 울퉁불퉁한 질감 속에서 젊은 날의 맥박이 다시 뛰는 듯 했다. 아빠, 뭐해? 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급히 신문을 접어 서류 봉투 안에 밀어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옛날 거 좀 정리하는 거다. 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흔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눈빛 속엔 늘 있었던 감정이 스쳤다. 존경도 이해도 아닌 그저 안쓰러움. 나는 길을 나섰다. 증언 장소는 구청 강당이었다. 오래된 건물 벽에는 낡은 현수막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강당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모두 조심스럽고 닫혀 있었다. 나는 뒷자리에 앉았다. 앞자리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저 양반 혹시 그때 그 사람 아니야? 설마. 저 나이에 뭐. 그들의 수군거림이 내 귀에까지 흘러왔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다. 하지만 주먹은 알게 모르게 점점 굳어졌다. 드디어 내 차례가 다가왔다. 마이크 앞에 서자 순간 강당의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차가운 쇳덩이가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날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오랜 침묵 끝에 흘러나온 돌덩이 같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를 향했다. 몇몇은 놀란 듯 숨을 죽였고 몇몇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강당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시선이 내게 꽂히자 나는 숨을 삼켰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나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형님. 그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졌다. 10대의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시장의 시끌벅적한 아침, 아내의 잔소리, 그 모든 소음이 한순간 사라지고 오직 그 눈빛만 남았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목소리가 일어섰다. 이제 숨을 곳은 없다. 과거가 다시 너를 불러낸다. 장터 골목을 돌아나가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도 땅 빼앗긴 거래. 아이고, 그 양반 이제 어디로 가나. 평생 농사짓던 걸 하루아침에. 낮게 깔린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번졌다. 나는 무심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 사이를 헤쳤다. 골목 끝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땅 주인이던 박 노인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구분 등 뒤로 햇살이 비치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다. 그 앞에 서 있는 건 반짝거리는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었다.
검은 차량 2대가 골목을 막고 서 있었고 차 문 옆에는 팔짱 낀 건장한 사내들이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오. 여기서 버티면 남은 가족까지 힘들어집니다. 양복 사내가 박 노인 앞에 종이를 내밀었다. 볼펜이 땅 위로 떨어져 구르고 노인의 손이 떨리며 허공을 헤맸다. 나는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나섰다가 멈췄다. 내 발끝에 작은 자갈이 구르는 소리가 귀에 거슬릴 만큼 크게 울렸다. 양복 사내 하나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잠시 눈빛이 마주쳤다. 차갑고 빈틈없는 눈. 나는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이건 불법 아니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그러나 곧 주변 사람들의 손이 그 입을 막았다. 누구도 더 이상 나서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길은 바닥만 향했고 숨소리마저 얇았다. 박 노인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양복 사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서류를 챙겼다. 검은 차량이 굉음을 내며 떠나가자 남겨진 건 무릎 꿇은 노인의 굽은 어깨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일어나시지요. 내 손을 뻗었지만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 같은 늙은이, 이제 누가 지켜주겠어. 그 목소리가 흙바닥에 파묻히듯 흘러나왔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손바닥에 박힌 군번줄의 쇳자국이 다시 도드라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딸아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다. 아빠, 뉴스 봤어? 또 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쫓겨났다네. 근데 다들 가만히 있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막을 수 있겠어. 딸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가시처럼 꽂혔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서랍을 열자 낮에 쥐었던 군번줄이 여전히 내 손바닥의 열기를 간직한 듯 빛났다. 나는 그것을 들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늙은 얼굴, 주름진 눈매,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오래전 사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나는 거울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더는 눈 감고 못 산다. 저녁 식탁 위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김을 내뿜고 있었다. 아내는 숟가락을 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도 그 난리 났다면서. 박노인 땅까지 빼앗겼다지. 나는 말없이 국을 떠올렸다. 김이 눈앞을 가렸지만 그 속에서 낮의 장면이 또렷하게 살아났다. 무릎 꿇은 노인, 차갑던 양복 사내들의 눈빛. 숟가락을 든 손이 저절로 굳었다. 딸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나를 쳐다봤다. 아빠, 이제 제발 남일에 끼지 마. 괜히 나서봤자 괜히 가족만 힘들어져. 말끝이 매섭게 갈라졌다. 아내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나이도 있고 이제 조용히 사는 게 맞아. 당신은 몰라도 이 아이 앞길은 지켜야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금속이 그릇에 부딪히며 깡하고 울렸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다. 방문을 닫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가 벽을 타고 스며들었다. 엄마, 아빠 왜 저래? 늘 자기만 생각하잖아.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다. 나는 서랍을 열고 군번줄을 꺼냈다. 쇳덩이가 손바닥에서 차갑게 울렸다. 군번줄을 바라보는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들이 다시 터졌다. 어두운 기억이 밀려왔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젊은 나는 우비도 없이 달리고 있었다. 공포와 함성이 뒤엉킨 어둠 속 동지 하나가 내 앞에서 쓰러졌다.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다. 형님, 뒤돌아보지 마세요.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가 내 손에 쥐어준 종이 한 장. 떨리는 글씨로 적혀있던 이름들과 진실. 그러나 나는 그 종이를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 총성이 울리고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서 나는 살아남았지만 그는 남지 못했다.
그때의 비명이 아직도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군번줄을 쥔 손을 이마에 눌렀다. 뜨거운 열기가 눈가로 치밀었다. 그날 밤 아내가 방문을 열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이 뭘 한다고 세상이 달라져? 우리만 힘들어지잖아.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군번줄만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흔들렸다. 당신 아직도 그때 못 잊은 거야.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원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얽혀 있었다.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세월의 상처.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등을 돌렸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다. 문이 닫히며 방 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 속에는 날카로운 균열이 번지고 있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점점 또렷해졌다. 과거의 동지들이 쓰러진 얼굴들이 나를 향해 손을 뻗는 듯 했다. 나는 두 눈을 꼭 감았다. 그러나 그림자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문득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는 숨지 마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밤새도록 군번줄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손바닥에 남은 쇳자국이 아침 햇살에 선명히 찍혀 있었다. 새벽 어스름, 창문 밖으로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비에 젖은 골목이 은빛으로 번들거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 위에는 군번줄이 여전히 놓여 있었고 쇳덩이는 내 맥박과 같은 리듬으로 묵직하게 뛰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다. 오래된 신문, 바래버린 사진,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손때 묻은 상자를 열자 낡은 종이 냄새가 확 풍겼다. 첫 번째로 나온 건 빛바랜 흑백 사진. 젊은 내가 동지들과 어깨동무를 한 채 웃고 있었다. 사진 속 얼굴들은 선명했지만 그중 몇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사진 위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젊은 날의 눈빛이, 그 맑고 뜨거웠던 눈빛이 고스란히 내 가슴에 파고들었다. 그 옆에는 노란빛이 감도는 신문 스크랩. 제목은 폭발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된 시민들. 기사 속 몇 줄 문장 속에 이름 없이 기록된 내 흔적이 있었다. 익명의 청년 한 명이 몸을 던져 시민들을 구했다. 이름 하나 남지 않은 기록. 그러나 나는 그 현장을 기억했다. 불길 속에서 울던 아이, 팔에 안긴 채 숨을 고르던 여인. 모두 살아났지만 내 이름은 끝내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신문지를 접으려는데 종이 사이에서 얇은 편지 한 장이 떨어졌다. 벌써 글씨는 희미했지만 나는 그 글씨체를 단번에 알아봤다. 동지 성호가 내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형님, 우리가 지켜온 건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만약 제가 없더라도 형님은 살아서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편지를 쥔 손을 떨며 가만히 입술에 가져갔다. 종이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오래된 냄새가 났다. 눈앞이 흐려졌다. 탁자 위에 하나둘 늘어놓은 증표들이 나를 에워쌌다. 군번줄, 사진, 신문, 편지. 모두가 내게 속삭였다. 잊지 마라. 넌 여전히 그때의 사람이야. 그때 방문이 열렸다. 딸아이가 서 있었다. 졸린 눈으로 나를 보더니 탁자 위를 보고 눈이 커졌다. 아빠, 이게 뭐야? 나는 급히 편지를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딸의 눈길이 군번줄과 사진 위를 훑었다. 아빠, 대체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목구멍에 맺힌 수많은 말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끝내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건 내가 몰라도 되는 거다. 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러니까 엄마 말이 맞았네. 아빠는 늘 자기 세상에만 갇혀 있었던 거야. 그녀는 문을 세차게 닫고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심장을 내리쳤다. 그러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증표들을 하나하나 다시 주워 담았다. 다시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는 감출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마을회관 앞을 지나다 박 노인을 만났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에 손에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눈빛이 꺼져가는 등불 같았다. 나 이제 어디로 가나? 평생 일군 땅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에 쥔 군번줄을 주머니 속에서 꼭 움켜쥐었다. 노인장,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듯 낮고 단단했다. 박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 속에 잠시 빛이 스쳤다. 나는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늙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과거를 감추던 그림자가 걷히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군번줄이 그리고 편지가 내 손가락에 닿았다. 차갑고 바스라질 듯한 감촉.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오래전에 뜨거운 맥박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자 다시 서랍을 열었다. 이번에는 가장 아래 칸에 손을 뻗었다. 손끝에 딱딱한 금속 상자가 걸렸다. 열쇠도 녹이 슬어 돌아가지 않았지만 몇 번 돌리자 삐걱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다. 낡은 가죽 표지가 갈라져 있었고 안쪽에는 빽빽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이름, 날짜, 장소. 그날의 모든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수첩을 가만히 손에 올려두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성호야, 내가 남긴 걸 이제 내가 이어야겠구나.